오늘은 화장을 한 기념으로 제가 오프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IT가 궁금한 이들의 이야기 아궁이. 오늘은 QR코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갑자기? 오프닝 한다는 거 아니었어요? 맞아요. 아니, 저는 디지털보다 아날로그를 사랑한 야곰이라고 해요. 우와. 그건 소개잖아. 아니 오프닝 멘트 한다는 거 아니었어요? 아유, 싱그레님이 다 했잖아요. 오케이. 그럼 되겠네. 네. 음.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아지 개를 키우는 개발자 제나톨이라고 합니다. 우와.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텐션 충전소 싱그레 그래 싱그레입니다. 와. 와. 텐션 충전소. 발음이 안 되냐? 발음 잘 안 되게. 저 요새 너무 텐션 바빠갖고 충전소. 힘들어요. 힘들어서 발음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아, 네. 그러게요. 오늘 너무 바쁘셔가지고. 그랜님을 제가 지금 화면 고정을 해놨어가지고, 우리 둘이 네. 화면이 안 나가고 있었어요. 다시 해야겠네요. 아니에요. 네. 안 본 사이에 다들 잘 지내셨습니까? 네. 그렇죠. 네. 다들 저 잘 텐션 충전소 지내셨구나. 한 명 더 필요할 것 같아요. 한 오케이. 분 좀 모셔오세요. 오케이. 예. 오케이. 오케이. 저는 다들 잘- 거의 살만 찌고 있어요. 지금 내내. 지금 이 코로나 시대 때문에 지금 너무 큰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오랜만에 뵀는데 머리가 약간 그 북쪽에 계신 어떤 분, 높으신 약간 분? 그분 느낌도 나고 좋습니다. 살짝, 네. 옆에 없다고 막말이 심하시네. 그래요. 원래 저번에는 제 옆에서 저희 집에서 녹화를 했는데 오늘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날씨 괜찮습니까? 날씨 진짜 좋더라고요. 오늘부터 되게 날씨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게요. 오늘 나갔는데 하루 종일, 오늘 되게 오랜만에 회사에 출근을 했는데 하루 종일 옥상에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부터 좋았던 건 아니고요. 며칠 전부터 예. 좋았는데 오늘 나오셨구나. 맞아요. 그래도 오늘 나한테는 나왔기 날씨 때문에. 좋은 게 어디요? 저는 내내 재택할 때는 날씨 내내 좋다가 딱 이제 한 3일 만에 출근을 하려니까 비가 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추적추적 맞으면서 날씨 요괴라고 했습니다. 저도 며칠 만에 지금 나가서 걸었어요. 근데 날씨가 정말 좋던데 이 날씨가 진짜 딱 좋은 날씨인데 감기 걸리기 딱 좋은 날씨죠. 제가 어제 회식을 하기 위해서 이제 출근을 했는데 거기서 되게 신기한 현상을 봤어요. 저희 회사가 재택을 굉장히 오래 했어요. 코로나 거의 한 3월 달부터 지금까지 쭉 재택인데 진짜 안 나가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음식점도 안 가고. 그래서 요새 그 어디를 가도, 음식점이나 카페를 가도 명부를 작성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어떤 뭐 다른 또 IT가 또 접목이 돼갖고 이제 문서를 손으로 쓰는 게 아니라 핸드폰만 있으면 또 이제 그 명부를 자동으로 이제 해주는 서비스들이 그쵸. 있잖아요. 그쵸. 그거를 처음 보시더라고요. 와. 저도 처음 저도 네. 얼마 전에 처음 봤어요. 진짜로. 진짜요? 저 어떻게 해야 외출을 되냐. 안 해가지고. 어머. 난리도 아니었어요. 최소 한 달 전에 나온 건데. 저도 뭐 한 달 전쯤에부터 썼던 것 같아요. 저도 좀 이제 어떻게 바깥 외출을 안 하니까 그거를 몰랐어요. 그리고 외출을 한다고 해도 그냥 다이렉트로 지인의 집에 가든지 아니면 뭐 가족의 집에 가든지 이런 거밖에 안 하다 보니까 어디 뭐 식당 이런 데를 출입할 일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저는 밖에서 많이 먹어가지고. 저는 그냥 시켜 먹습니다. 시켜서. 네. 근데 요새 그것도 배달비가 비대면으로 너무 많이 해가지고 올라서. 그냥 놓고 가시잖아요 집에. 네. 저는 항상 그 이제 배띵띵 그 서비스로 시키는데 거기에 이제 배달 기사분에게 한마디에 항상 이제 앞에 아파트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드리고 저희 집 앞에 놓고 가주세요 라고 하는데 꼭 사람들이 배를 눌러. 그거 너무 별로야. 그럴 거면 왜 만들어 놓은 누르고 거지? 근데 놓고 가지 않아요? 누르고 기다리세요? 누르고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고 약간 그래갖고 좀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뭐 어쨌든 약간의 부담스러움 있을 수 있죠. 저는 오늘 점심 때 식당에 갔는데 QR코드로 주문을 하는 거예요. 주문요? 네, QR코드로 주문을 해요. 이 QR코드를 스캔을 하잖아요? 그러면 QR코드를 스캔을 하면 그 어떤 링크로 연결이 돼가지고 네이버 페이로 연결이 돼서
네이버에서 그냥 내가 원하는 메뉴를 띡띡띡 선택해가지고 주문하기 누르면은 네이버 페이로 주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식당 테이블에서 그러면 그거대로 아. 이렇게 와요. 그러니까 네이버 스토어 있잖아요. 스토어. 네이버 보면은 네이버 스토어 음. 있잖아요. 그거를 식당 버전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말하자면. 신기하다. 되게 신기하죠. 그래서 이제 딱 그냥 체온재고 명부 쓰고 들어가서 테이블에 앉아서 QR코드 스캔해가지고 메뉴 하면은 뭐 따로 뭐 계산하고 뭐하고 주고받고 할 거 없이 그냥 음식만 딱 서빙 되게. 그래서 그냥 바로 먹고 계산 다 됐으니까 바로 이제 나오는 거죠. 어제 계산대로. 세상 좋다. 그래요. 이 좋은 세상을 만들어준 주역이 있네요. QR코드.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QR코드입니다. 네. 너무 자연스럽다. 아, 자연스러웠어. 역시. 우리도 늘고 있는 거야. 이 자연스러웠던 김에 자연스럽게 앞광고 하나 더 하고 갈 건데 아까운 거 있어요. 또 우리 채널을 좀 후원해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머. 후원의 정말요? 나 방법을 처음 들어. 모르겠다. 뭐야? 들어본 것처럼 얘기해요. 그래야 들은 거니까. 아, 그래요? 어. 오케이. 계속 들어온다고? 연기도 점점 늘어. 아니 근데 실제로 그런 말씀 한 분이 계시는데 네. 이제 뭐 계좌번호를 알려달라 아니면 뭐를 알려달라 이렇게 하시는데 그건 좀 부담스럽잖아 우리 서로 피차. 아니 부담스럽지 않아요. 저는 좀 부담스럽네요. 네, 왜? 그래서 그거 이게 거시기 좋은데 쓰면 되지. 네. 물론 좋은데 쓸 거죠. 그래서 지금 네. 화면에 QR 코드가 나가고 있거든요. 이 네. QR 코드를 또- 찍어 보시면 잠깐만. 나올 겁니다. 나올 기가 거예요. 막히네 잠깐만. 또. 그럼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네요 진짜. 여기 있습니다. 여기. 어디요? 여기. 여기 여기 있을지도 지금 QR 몰라요. 코드 여기 보이시죠? 뭐 여기 네. 막 다 있어요. 그냥 네. 네, 그걸 찍어 보시면 원하는 만큼 후원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못 따라가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제가 보니까. 아유. 뭐야? 이게 무슨 소린가 늦었네요. 하는 분이 있어요. 네. QR코드 여기 하얀색 바탕에 여기 있거든요. 여기 밑에 보시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느낌 네, 아시죠? 고맙습니다. 뭐 무료 후원은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그리고 공유까지 네, 무료 후원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QR 코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진짜로 요즘 QR 코드 솔직히 오래되기 전까지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았죠. 저는 좀 많이 썼던 것 같아요. 항상 쓰는 게 있어요. 매주마다 한 번씩 쓰는 게 있어요. 어떤 거요? 뭐예요? 바로 로또입니다. 아하, 네. 오, 맞아요. 매주 하나씩? 그 싱그레님 매주 로또 안 하나는 아니고 사봤어요? 로또. 저는 사겠지. 제 돈으로 사본 적은 없어요. 옛날 그 직장 다닐 때 네. 뭐 상품으로 받은 적은 있긴 한데. 그 로또가 그 당첨 확인하려면 그 밑에 QR 코드 찍어 보면은 당첨 확인한 거 되거든요. 되게 간편하게 돼요. 그냥 요새는 핸드폰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카메라로 그냥 찍으면 네, 그냥 기본 카메라로 찍어도 바로 되니까 너무 편하죠. 예전에 두근두근 되면서 이렇게 번호 이렇게 맞추던 시절은 이제 갔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뭐 0.5초면 그쵸. 번호를 막 맞아, 이렇게 진짜. 입력하고 뭐 자시고 할 필요도 없어요, 이제. 너무 편합니다. 와 진짜 장난 아니다. 세상 너무 편해진다. 그래님 혹시 QR 네. 코드에 QR이 네. 무슨 말인지 맞춰보세요. 와 제가 또 이런 거 잘 맞추잖아요. 그치. 저번에 뭐였지? 무슨 오퍼레이션이 있었는데? 블루 오리나띠 BSOD. 아 맞다. 오리나띠였지. 오리나띠. 네. 그럼 그 QR. Quick Response? 잠깐만. 이거 아니, 뭐 솔직히 봤지. 솔직히 아니, 안 봤어. 에이, 진짜 아니라고? 진짜 맞아요? 진짜 맞아요? 미쳤네. 어떻게 알지? 어머. 이게 또 신의 경지에 이르는 거죠. 이렇게. 진짜 찐으로 당황했는데. 찐이에요? 퀵- 진짜 맞아요? 예. 퀵 퀵- 리스폰스 맞아요? 예, 퀵 네. 리스폰스가 맞습니다. 어머머머머머머머. 빠르게 응답해주는 코드, 빠른 응답 코드. 너무 재미없었다. 너무 빨리 맞췄다. 어떻게 좀 헤매다가 맞출까요? 분량이 한 3분 사라졌는데 뭐 상관없습니다. 네. 역시 미국에 살다 오신 분은 또 이럴 수- 달라. 네, 제가 10개월은 살다 왔거든요. 그러면 하나 더 문제. 네. QR 코드는 어느 나라에서 만들었게요? possibly 미국? 땡! 아니에요? 아니면 중국? 땡! 아니면 우리나라? 아닙니다. 설마?
야곱님 어디죠? 자판. 진짜? 자판입니다. 네, 자판에서 만들었습니다. 아, 나는 약간 우리나라에 조금 더 확률이 높게 걸었는데 빨리빨리 문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아닐까 싶었는데 살짝 실망이네요. 네, 그러면 이 QR코드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저 이거 쓴 지는 꽤 됐거든요. 네. 맨 처음에 2008년, 9년, 2009년 아니지. 2011년 찍기. 2011년에 만들어졌을 것이다. 네, 비슷하죠. 비슷하죠. 전혀요. 뭐 세기로 따지면 같은 세기지. 20세기에서 아니, 세기도 달라져요. 아, 세기가 다르네. 아, 진짜? 세기가 다르네. 다른 세기에 없다. 만들었어. 아, 진짜? 다른 세기네. 다른 세기네. 헐, 그러면 1999년? 더 더 다운이에요? 네. 89년. 아, 업입니다. 90년대요. 94년도. 94년? 1994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어머,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누구야? 일본. 이게 일본에서- 간단하게 말씀하시죠. 네, 일본에서 만들어진 건데 그 전에 QR코드 전에 우리가 쓰던 코드가 또 있잖아요. 1차원 코드. 그렇죠. 뭘까요? 바코드. 그쵸. 오. 바코드 있잖아요. 바코드. 이 음. 바코드를 조금 더 응용해서 만든 건데요. 이 바코드는 80년대에 만들어졌어요. 80년대. 그 이유가 80년대. 뭐냐면 마트에서 뭔가 재고 정리를 하다가 이거 하나하나를 물건 수를 세고 뭘 하는 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수고를 덜으려고 84년도인가 미국에서 발명했습니다. 네. 바코드 스캐너는 그게 뭐예요? 그게 무슨 성분이에요? 이게 레이저예요? 뭐예요? 오류나띠. 오르나띠. 오르나띠. 성분은 오케이. 아니고 이게 빛의 특성을 이용한 건데요. 이 네. 검은색은 빛을 흡수하고 하얀색은 빛을 반사해내는 특성 때문에 이 빛이 돌아오지 않는 것을 활용해가지고 여기 네. 안에 어떤 정보가 쓰여져 있는가를 인식을 해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1차원 레이저로 바코드. 찍어서? 네, 1차원 바코드는 그렇게 동작을 합니다. 아마 저희 되게 초반에 다뤘던 걸 거예요. 광센서. 초반에 광센서? 광센서? 아, 바코드 저희가 그때 연도를 뭐였지?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바코드 연도가 정정. 네, 1948년도. 와. 그렇게 빨리? 네, 미국의 대학교에서 만들었는데 어. 요게 그 마트에서 상품 분류하려고 이제 탄생을 했죠. 하긴. 그게 자외선 막 그 엑스레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발명한 그때랑 비슷비슷한 혹시 시기인가요? 그거는 훨씬 더 전이 아닐까요? 저도 물리학자가 엄청 아니어서 잘 모르겠네요. 전 아닙니까? 그 정도면? 그런가? 어쨌든 쓸데없이 호기심이 많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바코드로 표현했던 게 뭐냐면은 그 안에 그냥 숫자가 써 있어요. 알파벳이나 숫자가 그냥 그 일정한 규칙으로 이 줄이 나열이 돼 있으면 그거를 해독해내는 거예요. 디코드 해내는 거죠. 그래서 코드로 부호가 이렇게 검은색, 하얀색 줄로 부호가 써 있으면 그 부호를 그냥 스캐너는 디코드 해내서 이게 숫자로 해독을 해내는 거예요. 숫자나 알파벳으로. 그래서 이게 바코드 같은 경우는 그 마트에서 내가 1번 품목은 책, 2번 품목은 때밀이, 3번 품목은 뭐 비누 뭐 이렇게 해놨으면은 이게 물건을 바코드를 딱 찍었을 때 3번 나오면 얘는 비누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이 포스기에서. 그래서 마트마다 이 번호가 다 달라요. 무슨 뜻이냐면 A마트에서는 1번에 할당된 품목이 따로 있고 2번에 품목이 따로 있는데 B마트에서는 또 1번 다르고 2번 다르고 3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바코드는 이 고유의 번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과자 같은 공장에서 나오는 과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네. 바코드가 항상 다 똑같으니까 마트마다 이 번호나 이런 게 다 똑같을 수 있는데 네. 만약에 이 마트에서 마트만의 상품 뭐 당근이라든지 호박이라든지 오이라든지 이런 거를 마트에서 팔 수도 있잖아요. 그럼 네. 그 마트는 당근을 999라고 하고 뭐 호박을 1000이라고 하고 뭐 오이를 1001이라고 해놓고 이렇게 파는 거예요. 근데 다른 네. 마트에서는 뭐 호박, 당근, 오이 이게 바코드 숫자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네네네. 그래서 이 1차원 바코드, 이 마트에서 쓰던 1차원 바코드를 다른 마트에 가져가면 쓸 수가 없다는 얘기죠. 오케이. 약간 마트마다 커스텀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다 각자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통용할 수가 없는데 QR 코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QR코드가 나오게 된 게 이제 바코드 같은 경우는 용량이 되게 작았어요. 그래서 많은 정보를 넣을 수 없다라는 단점이 꽤 커서 그때 이제 자판에 있는 덴소웨이브라는 회사에서 네. 이런 것들을 좀 문제 삼아서 개발을 시작하게 됐죠. 2차원 코드로. 네. 그래서 바코드 같은 경우는 이제 가로 방향 하나로 그냥 이렇게 1차원 정도로 정보를 담을 수가 있었는데 네. 이제 QR코드 같은 경우는 세로와 가로, 그래서 약간 2차원 정보를 담아서 더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는 그런 코드인 거죠. 네. 하여튼 만약에 3차원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걸까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거기 3차원 코드도 이미 나와 있어요. What? 우리가 쓰고 있지는 않지만 3차원 코드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럼 그건 어떤 식이에요? 이렇게 입체적이에요? 그렇죠. 이제 Z축이 높낮이가 있겠죠? 있는 입체를 가지고 오. 있는데 별로 제 생각에 실용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어쨌든 그거를 좀 보려고 하는 게 좀 애매하긴 해서. 그리고 그렇게까지 많은 정보를 담아야 될까? 약간 다른 게 생기지 않을까? 그 바코드는 대부분 알파벳이나 숫자 정도만 이제 표현을 했었던 게 한 개 있는데 이 QR 네. 코드는 굉장히 다양한 정보를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뭐가 또 들어가는지 궁금했어요. 여기에는 그러니까 뭐 들어갈 수 있는 뭐 정보의 종류가 그렇게 막 엄청 제한적이라기보다는 이 정보의 길이가 좀 제한적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저번에 부호와 코드, 디코드, 인코드 이걸 얘기를 하면서 그냥 컴퓨터는 뭐든지 0과 1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해내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요 그 QR 코드에 쓸 수 있는 0과 1의 개수의 제한이 있는 것이지 여기에다가 우리가 꼭 무엇을 쓸 수 있다의 제약이 있는 거는 아니라는 뜻이에요. 익셉션 났나요? 익셉션? 어, 네. 예. 그러니까 이게 그냥 QR 코드도 이제 컴퓨터한테는 0과 1을 몇 개를 쓸 수 있느냐가 있는 건데 이게 최대로 쓸 수 있는 비트 수가 있어요. 비트 수가요. 네. 비트라는 거는 0과 바이트? 1 한 자리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8비트가 네네네. 1바이트라고 취급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0과 1이 23,624개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와우. 근데 요게 그 어느 경우의 정도냐? 네, 어느 정도냐고 네. 하면은 이게 한 2메가바이트 정도요. 23,000 그게요? 0과 1이 23,000 몇 개 있으면 어. 2메가바이트 정도. 어. 한 3메가바이트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네. 최대치로 치면은 그냥 사진 한 장의 정보 정도가 들어가는 수준? 아주 간략한 동영상 정도? 그러니까 뭐 그 바코드를 하나 찍을 때마다. 네, QR코드 하나로 QR코드 하나를 찍을 네, 때. 전송 받을 수 있는 정보. 그러니까 거기 그냥 이제 그 종이에다가 그냥 코드를 그려놨을 뿐인데 그걸로 그냥 읽어 드릴 수 있는 정보의 양이 그 정도 최대치가 그렇게 되는데 사실 그 이론상인 거고 그 정도까지 우리가 QR 코드를 통해서 뭐 정보를 전달하진 않죠. 그렇죠. 그래서 주로 이 QR 코드로 전송할 수 있는 정보는 뭐 지도 위치라든지 아니면 명함, 연락처 정보, 그리고 뭐 URL 주소, 아니면 그냥 단순한 텍스트, 숫자 이런 걸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QR 코드로 나타낼 수 있는 정보는 생각보다 많아요. 우리가 그냥 단순히 QR 코드는 뭐 찍어가지고 경품 이벤트 URL 페이지 막 이런 거 가고 아니면 뭐 계산하기 페이지 이런 데로 가고 주로 링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 외에도 쓸 수 있는 것들이 많죠. 그래서 몰랐네요. 전 명함에 QR 코드가 있거든요. 그럼 어디로 가요? 노션? 막 어디 뭐 이렇게 프로필? 아니요, 그거를 찍어 보면은 바로 연락처에 저장하시겠습니까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제 연락처 정보를 QR 코드로 담아서 명함에 그냥 박아놓은 거예요. 어머 신박해. 많이들 그럼 해요 그렇게? 저는 안 해요. 전 한 번도 못 저 봤어요. 야곱님 명함을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아니, 사람들이 다 받아도 아무도 찍어보지 않아. 전 받아봤으면 나 찍어봤을 야곱님 것 거 같아. 받았어. 나 야곱님 네. 거 그 QR 코드 있는 거 받은 거 같아. 곰 이렇게 야곱님 맞아요. 그려져 있는 거 맞죠? 그래. 그래, 맞아. 그랬었나? 그래님이 나안 찍어봤으면 찍어봤나 보다. 알겠지. 어. 근데 맞아. 나 안 찍어봤나 봐.
그거를 찍어 나는 그 보면은 프로필이겠지 이러고 생각했지. 네. 그래서 단순히 URL로 연결해 주는 게 아니고 그냥 바로 제 연락처를 그 스마트폰에 저장할 수 있게 그 바로 알람이 딱 떠요. 와, 대박이다. QR코드 도장을 하나 파야겠다. 나도 저런 거 만들어서. 오, 오, 그래서 그것도 막 찍고 괜찮네요. 다녀야겠다. 개인정보 뿌려. 그래. 아니, 아니, 뭐 어차피 야곱님 거 뿌려야지. 깜짝. 여튼 그래서 QR코드는 요 뭐 URL뿐만 아니고 다양한 곳에서 그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 제나토리님이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디에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전자 출입 명부 네. 그 공식 명칭이 뭐죠? 전자 출입 명부가 맞을 거예요. 맞을 것 같아요. 네. 네, 거기에서도 이 전자 QR코드를 출입 명부. 쓸 수 있죠. 맞아요. 네이버 아니면 카톡으로 들어가서 막 하던데. 네, 그게 네. 이제 그 QR코드는 이 인터넷 링크가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아, 그 전자 출입 명부를 혹시 내 핸드폰에서 열어보고 네. 그 QR코드를 다른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그 QR코드에 어떤 정보가 들어있는지 확인을 해보면 어떤 링크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거기에는 그냥 단순히 문자열이 쫙 나열돼 있어요. 문자열이? 그냥 텍스트가 쭈르륵 그냥 써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텍스트는 암호화되어 있는 텍스트예요. 뭐 간단하게 말하면 어쨌든 내 정보입니다. 내 정보를 이제 암호화 시켜서 개인정보. 그들이 수집하는 거죠. 그 QR코드 그 QR코드가 딱 나오기 전에 동의하라고 이렇게 체크하는 게 네.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게 이제 내 개인정보를 제공하겠다라는 표시인 거고, 그거 그렇죠. 체크한 사람에게 QR코드가 나타나는데, 그 QR코드가 최종적으로는 어떤 나의 개인정보로 텍스트로 나타날 것인데, 다른 QR코드로 찍었을 때는 그것이 암호화되어서 나타날 것이다 라는 거죠. 네, 어.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기기에서는 아무리 찍어봐야 그거를 복호화를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 안에 어떤 정보가 들어있는지는 모르는데 어쨌든 간에 그 텍스트를 질병관리본부에 전달을 해주면 그 질병관리본부는 나중에 정말 필요하면은 이 암호화된 텍스트를 이제 정보를 제공한 업체한테 풀어달라 뭐 이렇게 요청을 하든지 뭐 그렇게 하겠죠. 거기까지는 이게 제가 약간 확실히 모르겠지만 그것도 있어요. 그 뭐지? 좀 되게 제가 예전에 봤는데 어떤 고깃집을 갔는데 네. 고깃집에서 어떤 곡이에요? 네. 돼지고기인데 돼지고깃집에서 영수증을 주는데 거기에 이제 네. QR코드가 있어요. 음. 그걸 찍어보면 그 와사비 돼지가 아니에요. 어디서부터 자랐고 어디서 잡혔고 그 뭐야 프로세스들이 쫙 적혀 있어요. 어떻게 해서 우리 고깃집에 왔다. 돼지의 역시 고향. 비싼 거 네. 드시는 분은 달라. 야. 아니 그게 아니고 그냥 되게 신기했어요. 그래서 어머. 와 이런 것도 되는구나 처음에는 놀랬죠. 왜냐면 저는 QR코드에 대한 거를 제가 직접 만들어 본 적은 없으니까. 그럼 뭐 무료 사이트 가가지고 다 만들잖아요. 그쵸. QR코드. 뭐 그쵸. 사실 QR코드 같은 경우가 그 아까 댄스웨이브에서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네. 일본의 그 근데 회사. 네. 이분들이 특허권은 갖고 있어요. 네. 근데 이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Why not? 왜냐면 이 좋은 거를 좀 보다 많은 사람들이 좀 이런 QR코드를 사용해서 편리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네요. 네, 그래서 오히려 QR코드가 더 지금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 중에도 하나인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말하자면 재능 기부를 한 거예요.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뭐 결국엔 특허권을 갖고 있으니까 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떻게 보면 사회적 공헌을 한 거라고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될지도 몰랐을 수도 있어요. 사실 이 정도로 많이 쓰일까? 약간 하긴. 그런 것도 있었겠죠. 그랬겠네. 근데 오. 이게 뭐 이런 특허라든지 아니면 뭐 기술에 대한 권리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만인의 안전이나 만인의 뭔가 공익을 위해서 포기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진짜 많죠. IT 음. 쪽에서도. 그래님도 매일같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만약에 특허가 있었다면 그래님은 지금 살아있지 못할 수도 있어요. 뭐죠? 안전벨트도 볼보의 특허거든요. 오, 진짜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3점식 안전벨트,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매는 이 안전벨트 있잖아요. 삼각. 볼보? 볼보요? 네, 볼보? 볼보에 볼보. 볼보가 처음 이제 몰랐네. 개발을 했던 건데 이거는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 다들 쓸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특허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오픈을 했죠. 오, 그래요? 이런 것뿐만이 괜찮은 아니고 분들이네.
네. 소프트웨어 세상에서는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라이센스를 한번 다뤄본 적도 있긴 한데 막 그때도 소개를 많이 했죠. 막 사람들이 그냥 무료로 써도 되는 것들. 하긴 뭐 요즘에 그런 막 그 마스크 같은 경우에도 특히 개발자분들이 이번에 공적 마스크 막 뭐 이러고 들고 할 때 그런 뭐 앱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무료로 풀고 막 그랬던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저도 했었어요. 근데 진짜? 이틀 만에 사라졌어요. 왜요? 사람들이 그때 안 이제 썼어요? 플랫폼에서 네. 이게 또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이게 뭐 코비드 19에 대한 뭐 사람들한테 편하게 하겠다. 그래서 네. 그걸로 이제 개발자들이 많은 것들을 냈어요. 네. 근데 그게 혹시라도 잘못돼서 잘못된 정보가 전달이 되면 이런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아무나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고 누구나 만들 수 있게 만들면 그게 정보의 전달이 좀 안 될 수도 있다.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 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 돼서 네. 그쪽에 이제 관련된 그러니까 좀 경력이 있다거나 아니면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곳들에게 우선권이 갔죠. 네. 그러니까 보다 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할 수 그렇죠. 있는 사람들에게 우선권을 줬다라는 거네요. 네. 너도 나도 만들고 있으니까 그게 네. 이제 잘못된 정보가 들어가면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그쵸. 약간 그런 것들도 있죠. 네. 어차피 목적은 다 같이 살자고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되게 편하게 다들 그냥 오케이 했었나 보네요. 그쵸. 그럼- 뭐 그걸로 약간 돈 벌려고 했던 분들도 많겠죠.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근데 아마 알게 모르게 다들 그냥 저걸로까지 약간 이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렇게 심각해질지 몰랐죠. 사실. 그쵸. 맞아. 그때는. 네. 그때는 맞아. 사실 그거 그렇게 막 금방금방 만들어 놓은 거 보고서는 저렇게까지 할 일이야? 라고 생각을 하긴 했어요. 저도 처음에. 맞아요. 아. 제가 그때 그 공공 API가 나오고 하루 꼬박 밤새 갖고 만들었는데 어머. 살짝 내고 이제 사라졌죠. 네. 아깝다. 그래도 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그 네. 웨이브, 자펜의 웨이브, 뭐시기 웨이브? 댄소 웨이브. 댄스 웨이브. 너무 감사하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저희 모두의 의견만은 아닌 거를 밝히고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감사해요. 네. 뭐 소프트웨어 세상에서 또 이런 대표적인 뭐 오픈 소스라고 하면은 리눅스 같은 게 있죠. 그렇죠. 리눅스? 우리 저번 시간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안드로이드. 그렇죠. 그것도 특허가 없어요? 이 오픈 소스라는 특허가 없는 거는 건 뭐 아니고. 특허가 없다라기보다는 라이센스가 있는데 이 라이센스를 어떤 특정 조건만 너네가 지키면 이걸 가져와서 마음대로 이 코드를 뭐 배포해도 되고 다시 써도 되고 수정해서 뭔가 만들어도 되고 이런 거예요. 근데 그 라이센스는 종류가 굉장히 많으니까 이게 오픈 소스라고 해서 모두 자유롭게 무료로 가져다 쓸 수 있는 건 아니긴 해요. 근데 이제 리눅스를 만든 그 귀도 반섬이라는 아저씨는 요거를 이제 뭐 아무나 가져다가 이제 뭐 너가 다른 버전의 리눅스 만들어서 써도 되고 뭐 알아서 갖다 써라라고 그냥 이렇게 내놓은 거죠. 그러니까 뭐 이거를 내놨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가져가서 써라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버전의 리눅스들이 나올 수 있었던 거고 그 중에 하나도 안드로이드가 있었던 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글은 그냥 리눅스라는 그 커널을 가지고 무료로 가져다가 이제 안드로이드라는 운영 체제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막 이런 식으로 네. 뭐 특허를 꼭 주장을 안 하고 내 거를 공개를 해서 더 좋아지는 사례들이 세상엔 더 많을 수 있다는 거죠. IT 소프트웨어에서의 특허권이라는 게 되게 기준이 조금 되게 애매모호해갖고. 거기도 그렇구나. 혹시 그런 거 있으세요? 만약에 제나토리님이랑 야곱님은 내가 만약에 만들 수 있다면 이런 거 만들어서 특허권 주장 안 하고 뿌리고 싶다. 무조건 성공한다는 전제하에 이거를 만들 수 있다면 내가 이거 해서 뿌리고 싶다 하는 거 있어요? 저는 있죠. 뭐요? 저는 네. 뭐 반려동물 번역이 가능한 거. 네. 와. 그래서 얘가 짖으면 이제 그 해주는 거예요? 통역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네. 토리가 상상도 배가 못했다. 고픕니다. 뭐 이렇게. 왜냐면 제가 제가 강아지를 원래 키우기 시작한 지 이제 2년이 된 건데 이거 자꾸 사설이 긴데 해도 됩니까? 아니 뭐 알아서 재밌잖아. 편집을 해주시겠지. 뭐 아무튼 그거에 대해서 되게 생각을 하다가 어떤 되게 유명한 인터넷 짤이 있어요.
같고 내 강아지가 한마디만 하면 좋은데 그 한마디 어떤 한마디를 하는 게 제일 좋습니까? 라는 질문에 어떤 분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나 아파요 였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은 다 안 해도 되는데 아프다는 말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것들이 있어갖고 그걸 딱 보고 와 저런 거는 사실 개발이 될지 안 될지는 뭐 미래에는 되겠죠. 누군가가 할 수 있을 거야 분명히. 근데 그치. 지금은 아직 한참 멀었으니까. 근데 그 아까 전에 전제 중에 이제 뭐 어떤 것이든 개발이 가능한 거니까. 그쵸. 네. 상상의 나래를 그래서 마구마구 펼쳐서. 저는 네. 약간 그런 쪽이었죠. 야곱님은요? 저는 상상력이 부족해가지고 인터넷을 없애고 싶겠지. 저는 그거 하고 싶어요. 순간이동 장치. 순간이동 아. 장치. 진짜 너무 원한다. 워프 게이트 같은 거. 네. 상상력 부족하시다면서 안 부족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며칠 전에 지금 택배 시켰는데 안 와가지고 전 꼭 그런 거 있으면 순간이동. 만들고 싶어요. 순간이동. 택배 집으로 그냥 순간이동 오는 거. 그래서 다시 QR코드로 돌아오면 사실 QR코드가 그 뭐 개발은 그때 됐지만 보급은 사실 조금 저는 느렸다고 봐요. 진짜. 예. 왜냐면 94년에 생겼는데 그때 쓰던 분들은 없었단 말이야, 많이. 일반인 맞아. 중에는. 그쵸. 근데 이제 일반인들에게 조금 이제 좀 많이 알려진 계기, 아까 전에 그래님이 얘기했던 2000년대 초반. 그때 이제 핸드폰, 이게 다 모든 게 모바일이랑 관련이 있어. 스마트폰. 네, QR코드 인식 기능을 이제 탑재한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니까 맞아. 사람들이 조금 너무 편해지는 거예요. 그거를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맞아. 그래서 이제 뭐 이제 별게 다 생겼죠. 아까 전에 말했던 명함, 뭐 공항에서도 사용하고. 그래서 지금 그 아마 모바일이랑 좀 연계가 돼서 조금 이제는 조금 빼놓을 수 없는 존재가 된 것 같아요. QR코드가. 잡스형이 정말 많은 걸 바꿔놨죠. 그쵸. 그리고 QR코드가 그 아까 전에 이제 뭐 특허권은 있지만 모두가 쓸 수 있게 만들었던 공개적인 코드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이제 사용이 되니까 이제 규격화랑 표준화도 좀 이루어졌는데 이제 제가 본 바로는 1997년에 네. 자동 인식 업계 규격인 AIM 국제 자동 인식 공업회라고 해요. 국제 뭐의 자동 줄임말인지는 인식 모르겠는데 거기서 이제 규격으로 제정이 되었고 또 1999년에는 이제 자판의 공업 규격 뭐 이거는 다른 나라니까 별로 신경 쓸 필요 없고 저는 2000년에는 이제 ISO 국제 규격에 인정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 이제 규격화가 됐으니까 더 이제 많이 사용하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그러니까 생각보다 일찍 발명됐는데 확실히 좀 느리게 우리한테 왔네요. 그쵸. 이번에도 코로나 아니었으면 사실 그렇게 많이 사용 안 했을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QR코드 사용하려고 할 때 항상 뭘로 스캔해야 되는지도 조차도 맞아요.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폰으로 바꿨을 때 이게 일반 카메라로 스캔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굉장히 놀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실제로 아직 아마 아이폰 사용자분들도 모르시는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그냥 기본 진짜 카메라로 많아요. 된다고? 네. 진짜 많아요. 왜냐면 저는 회사에서 이벤트 같은 거 할 때 이제 QR코드 스캔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좋아요 누르거나 뭐 구독 누르면 뭘 드릴게요. 이런 이벤트 같은 것들 종종 했거든요. 근데 진짜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라 QR코드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갖고 사용 설명서에다가 일반 카메라를 켜시고 스캔을 하세요. 링크를 누르세요. 이렇게 설명을 해야 그분들이 아는. 그게 불과 몇 달 전이야. 불과 한 3달 전? 맞아. 불과 3달 전이죠.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 이제 이게 워낙 많이 생기니까 이 개인정보 이거 기록해야 되면서 워낙 많이 생기니까 최근에 진짜 많이 친근해졌죠. 아마도 쉽게 볼 수 있었던 게 이제 뭐 어디 편의점이나 이런 데서 QR코드로 이벤트 하는 것들 보면 그 QR코드에 접근하는 방법을 이렇게 차례대로 써놓은 것들이 많았는데 점점 그게 없어져요. 약간 그런 정보들. 그래서 저는 되게 좀 이게 또 기술이 발전되면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데 저는 기술이 발전되는 건 좋지만 그거를 못 따라가시는 분들이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 세대, 어머님 아버님 세대. 저는 저번에 이제 본가에 갔을 때 이거를 처음 해봤어요. 그러니까 음식점을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갔는데 이거를 이제 모르시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거기는 또 서명으로 하는 게 없더라고요. 서면으로 하는 게 없고 그냥 QR코드로만 해야 된대요. 뭐 스타 띵띵이었는데 커피를 먹으러 갔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거를 하는데 이제 저는 이제 다행히 어머니랑 같이 있었으니까 제가 이제 해드리고 근데 이제
그 옆에 이제 또 어떤 노부부들이 계셨는데 못 하시고 계시니까 제가 거기서 계속 그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바비 약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러게요. 아무튼 그래서 약간 아무리 맨날 뭐 과학이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해도 그 정도는 조금 더 같이 이제 포용해야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배려를 얘기도 했으면 좋겠다. 네, 배려심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약간 이것도 생각하고 있고. 왜냐면 그거를 뭐 이벤트나 이런 거를 알려주는 사람들이 다 지금 저희 세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마 그럴 거예요. 그쪽 음.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음. 네. 맞아. 그리고 이게 QR코드가 아마 어르신들이 보기에 지금 딱 규격화되어 있는 QR코드로 하고 있잖아요. 네모난 게. 근데 이제 QR코드에도 종류가 여러 개 있거든요. 와, 그게 또 종류가 있어요? 네. 되게 조그만하게 만든 마이크로 QR코드나 아니면 뭐 되게 많은 용량을 담는 IQR, 그리고 또 개인정보를 담는 뭐 SQR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요새는 이제 일러스트나 사진도 끼워 넣을 수 있는 프레임 QR 막 이런 것들이 생기니까 또 그것도 헷갈릴 거예요. 다르니까. 아니, 그런 건 모양이. 봤어요. QR코드에 이렇게 막 테두리에 막 꽃 같은 거 막 이렇게 막 네. 스물스물 조금씩 이렇게 있는 그런 애들은 좀 봤거든요. 맞아요. 그런 애들? 그것도 이제 계속 발전하는 거죠. QR코드. 이제 어. 그거는 너무- 사실 QR코드가 이제 일부가 손실이 돼도 이제 스스로 정보를 복구해내는 그런 기술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00원짜리 지폐 한 10%, 20% 찢어졌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이거 10,000원짜리 지폐인 거 알아볼 수 있는 것처럼 이 QR코드도 한 10%, 20%막 이렇게 손실이 돼도, 아니면 여기에 이상한 그림 같은 게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읽어낼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냥 그림 같지만 엄청난 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네, 와, 그럼 진짜 이 QR코드 자체 안에서도 무궁무진한 거네요. 네, 그래서 QR코드 안에 그렇죠. 보면은 뭐 그 회사의 로고 같은 걸 중간에 막 끼워 놓은 것도 있고, 뭐 그림을 네. 넣거나 아니면 약간 음. 한쪽이 뭔가 이렇게 테두리 처리가 된다든지 뭐 라운드 처리가 네. 된다든지 이렇게 해놓은 게 사실은 완벽하게 이제 모든 정보를 담고 있기보다는 그런 손실을 커버할 수 있는 기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부 허용이 된다는 거예요. 가차. 시적 허용 느낌으로다가. 뭐 그런 거죠. 와, 명확한. 아, 오. 야, 역시 이 정도는 틀려도 돼. 뭐 이런 느낌으로다가. 문과 좋네요. 그렇죠. 네. 전형적인 문과여서. 아, 재밌네요. 진짜 커요. 우리나라에선 근데 싱그레님이나 제나토리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많이 쓰이진 않은데 해외나 아니면 뭐 다른 영역에선 굉장히 또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미국도 진짜 많이 쓰여요. 네. 그래요? 그리고 뭐 아까 예를 들어서 뭐 제나토리님이 갔다는 그 카페에서는 거기에 파는 굿즈들 같은데 뭐 이렇게 QR 코드를 찍어보면 이 제품의 특징 같은 걸 보여주는 웹사이트로 연결이 된다든지 동영상이 바로 나온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뭐 많이 이제는 쓰죠. 이제 조금씩 익숙해지면은 이제 그런 것들도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사실 예전에, 그러니까 저는 마케팅 쪽에 있었었다 보니까, 그러니까 광고 쪽에 정확히 말하면, 근데 거기서 이런 QR 코드를 좀 활용해서 뭘 해보자라고 했는데, 네. 그러니까 그쪽에서, 그러니까 브랜드 쪽에서는 많이 쓰는데 사람들이 그거를 친숙해하지 않으니까 그게 확 왔다가 쑥 들어갔거든요. 그쵸. 그럴 수 그때는 있지. 이제 사람들이 모르니까. 네, 모르게도 아니 다 스마트폰을 쓰는데 QR 코드를 엄청 귀찮아하는 거예요. 그럴 그래서 수 있죠. 네, 확 브랜드들에서 막 밀어도 사람들이 거부하니까 그냥 쫑났었었죠. 다시 이렇게 올라올 줄 누가 알아. 그쵸. 초반에는 QR코드 앱이 따로 있었으니까. 맞아요. 맞아. 네. 그걸 따로 설치해서 읽었어야 되죠. 맞아요. 맞아. 되게 불편하긴 했었지. 맞아. 아, 세상 참. 그래서 많이 요번 계기로 인해서 굉장히 뭔가 판도가 많이 바뀔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저 진짜 많이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제 또 어떻게 써먹을 수 있는지, 그리고 해외에서는 이미 어떻게 또 쓰고 있는지 그런 얘기들 좀 쉬었다가 이어서 또 한번 해볼게요. 네. 좋습니다. 예.